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2부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수 그리고 상품, 그 어떤 궁금증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참여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톡 2020 TALK 2020 입력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빠르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9시 1분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각, 별톡방에 과연 어떤 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고 계시는지는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힌트 드렸는데요. 2부에서도 힌트와 함께 1부에서 퀴즈 드렸는데 2부에서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힌트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뮬레이션, 2번 인플레이션, 3번 레크레이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책을 보기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제 용어가 어떤 건지 세 개의 보기 중에 골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별톡방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바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오픈. 네,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문호님께서는 정답 3번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셨는데요. 절대 이 별톡방에 올라오는 그런 정답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 생각대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리치스타 열혈 팬님께서 제 종목은 상담 못 받았네요. 아쉽이라고 하셨어요. 아쉽지만 저희가 또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오늘 혹시 상담받지 못하셨다면 별톡방에 계속 접속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민재 팬님께서는 퀴즈 힌트 요플레라고 하셨어요. 요플레. 그쵸. 요플레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칠리아님께서 펜젠 상담 튕겼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칠리아님 아쉽지만 시칠리아님의 종목도 좀 뒤늦게 접수가 돼가지고 오늘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셔가지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꼭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부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를 준비를 해뒀고요. 국내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글로벌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쇼맨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약간 분위기는 좀 국내 시장 좋습니다. 근데 해외 증시가 썩 좋다라고 보긴 힘들죠. 현재는 이제 오일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추럴가스 이제 천연가스는 떨어지려고 생각 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골드나 이런 부분 다른 상품들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따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시 하방을 왔다가 다시 상승 추세 도느냐 그런 고민들을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싹 다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모셨는데요. 일단 먼저 오른쪽에는 해양 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일주일 동안 시장 그래도 뭐 예측하신 대로 해양 스타님 잘 갔어요. 오일은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 그리고 나스닥은 크게 재미없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 같은 거 지금 탐색하고 계셨는데, 뭐 일주일 동안 그 시청자분들하고 어떻게 좀 매매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 이제 매도적 오일을 대응한 게 맞고요. 사실 지난주 매매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수익을 거두기 굉장히 힘든 장세였다는 사실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관점 자체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태까지 얘기했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한번 제기를 할 건데. 아, 전혀 다른 관점? 네. 제가 미리 오픈하지 마세요. 미리 오픈할 필요는 시청자분들 보고 끝까지 봐야 되니까 이거.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한 달 동안. 네. 근데 엄연한 사실이 있고 이 앞으로 진행될 이제 과정 자체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강한 이탈만 있다면은 한번 볼 수 있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G20 정상회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장기 포지션을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FOMC도 의사록도 있고 또 중국 PMI가 나오고요. 또 그렇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벤트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G20에 사실 전체 포커스는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일단 상당히 이런 부분을 앞두고 방향이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쉽사리 방향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오늘 뭐 얘기 하나 해주시는 건가요? 뒤에는? 네, 오늘 제가 이제 톡사를 통해서 하나 제가 재밌는 사실을 얘기를 드릴 건데, 과거에 지금 오유가와 같은 패턴 자체가 한번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수익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포착이 돼요. 예. 사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심해요. 미리 다 풀어주시면 안 돼요. 재밌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쭉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그럼 에이지 시스템스타님. 네. 한 주 동안 톡방 대응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희 톡방에 네네. 한 주 동안 웃긴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네. 네네. 어떤 이제 시청자분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어느 분이 $70부터 자기 오일 매수했는데, 어떻게 네. 할 거냐? 네네. 예. 저희는 $70부터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네. 그분 뭐 어떤 방송을 보고, 예, 그리고 그때는 혹시 그 천연가스 매수, 오일 매도, 그 다음에 네. 중기 포지션은 매수 아니었나요? 중기 포지션으로 지금 장단기로 좀 나눠서 드렸죠. 네. 단기로는 계속해서 오일에 대해서 추세 매도를 드렸고요.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오일 매도에 대한 신호를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오일은 계속해서 저가 떨어뜨리면서 매도로 쩍쩍쩍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ETF만 뭐 중장기만 매수인데, 네, 장기랑 단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장기라는 거는 최소 2, 3년을 보실 분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단타로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오일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네, 오늘도 베스트 포인트 드릴 건데, 베스트 포인트 이번에 드린 포인트도 역시나 매도로 수익을 봤죠. 네, 그래서 지금 오일은 계속해서 지금 50까지 거의 뭐 2,000대가량 하락세를 쭉 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 플레이를 꺾어서 갑자기 장기로 잡아가시는 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좀 인지를 드리고, 오일 매도 플레이 오늘장에도 또 추가로 포인트 드릴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골드를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에 ETF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나서 저번 주부터는 골드에 대한 매수 플레이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골드에 대한 뷰가 역시 상방으로 쫙 올라가다가 저번 주 수목 기점으로 꺾여서 지금 하방으로 쫙 떨어졌죠.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총산도 딱 적절한 포지션에 했기 때문에, 다시 골드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6일자, 정확히 말하면은 다음 주 수목 정도가 되겠죠. 그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뷰에 대한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따라오셔서 12월 6일자 기준으로 골드 그리고 나머지 금융 종목 포지션들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린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래, 매수야, 들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톡방에 오셔서 반드시 저희한테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대응하는데, 참고로
지금 ETF 5일 매수 단가가 53달러입니다. 53달러라서요. 예, 지금 비중 10%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 뭐 비중 최고 50%까지 채울 예정인데 아직 전체의 5분의 1밖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53달러가 단가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그 단가를 제가, 톡방에다가 올려놨고요. 근데 그분께서 제가 그래도 70달러에 더 매수도 하셨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예, 계좌랑 해가지고 어떤 ETF, ETN인지 종목 코드랑 알려달라 그랬는데, 예, 잘못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가지고, 네. 뭐, 저를 되게 시기 질투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냥 IP 오늘 제가 IP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IP 받았거든요. 근데 예, 뭐 제가 봤을 때 저를 되게 시기하시는 분 같은데 네, 일단 뭐 여튼간에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꼭 진입 포지션 들어갈 때 항상 꼭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비중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천연가스 매도했는데 저희 천연가스 매도 ETF 인버스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한 14%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것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 이 5일 중장기 매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영화 혹시 빅쇼 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막바움이나 마이크 벌리가 이렇게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이분들은 참 마이너스 20-30%, 30-40%까지 계속 밀리면서 수압 포지션을 계속 프리미엄 주면서 계속 밀리는데 계속 홀딩 하셨다가 결국 2008년에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감내를 좀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중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만약에 이런 거에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 빅숏을 한번 꼭, 영화 빅숏입니다. 영화 빅숏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버리가 원래 이렇게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이제 투자 블로그 운영하다가 갑자기 헤지펀드 차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뭐 자서전이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개인 비중을 좀 조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개인 비중 조절 위해서 따로 컨설팅 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개인 비중들 좀 설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교육 강의 다들 두 분 다 같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 예, 뭐 같이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해양스타님께서 얘기해 주신 상품이 있었죠. 예,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셨었나요? 지난주에 이제 골드죠. 네, 골드. 사실 이제 매수 관점을 봤어요. 근데 조건을 제가 확실하게 부여를 했어요. 1, 2, 그렇죠. 3, 5, 골드가 네. 조건이 있었죠. 이게. 1, 2, 3, 5.0 돌파했을 때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했던 거는 이 한 주간 일정이 잡혀있던 이제 비둘기 기조가 언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주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달러 인덱스 설명할 텐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달러 관련해 갖고 골드를 잘 봐야 돼요. 달러 관련해서. 지금 골드가 굉장히 또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FOMC에서 금리 인상 주기를 스탠스를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골드가. 그래서 제가 35.0을 딱 얘기를 한 거는 이게 돌파돼야지 엄청난 골드 강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자체를 강조한 거고, 달러가 약세에 대한 엄청 추세를 터지려면은 지금 FOMC에서 내년 2020년에 있을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한 변화를 암시해야 돼요. 어느 정도 뉘앙스 좀 풍겨줘야 됩니다. 그냥 아예 언급 자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파월이 오늘도 사실 연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예견을 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지금 달러 지지 자체가 받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뭐 나오기 좀 그렇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유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들어간 부분이 여기에요. 오히려 이제 골드를 매수 들어간 게 아니라 유로를 매도 들어가야겠다 생각한 것 자체가 오히려 방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입장이 강하고 한 주 동안. 근데 얘기를 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골드를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그린 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괜히 안 보시고 괜히 들었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미치는 분들. 35.0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 지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강한 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를 굉장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이 지지가 밀리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시황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시황의 조건이죠. 매도 추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매도 추세로 나올 시황 자체는 2020년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 코멘트가 약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분위기를 엄밀하게 얘기 드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세네 차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걸 좀 많이 반영하는 그죠. 상태죠. 이게 반전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강한 매도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골드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좀 골드가 또 저가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가 바닥권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자체 35.0 자체가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랬는데 돌파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네, 돌파가 안 됐어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선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요. 그러면은 이 지지만 돌파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 오히려 그리고 시황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차트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FOMC에서 2020년에 있을 금리 인상 주기에 대한 변화가 원래 당초 3-4차례를 계속 강조했는데 한두 차례만 인상한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엄청난 약세장이 펼쳐지고 골드에서 수익 나올 분위기가 엄청나게 시사돼요. 초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한 추세도 있어야 되고 시황도 있어야 되고 그럼 손익비 구성이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커요. 골드 매수만 봐도 수익이 잘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조건이 아직 이탈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넘어갔으면 저는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봤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 내년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약간의 변화에 대한 발언 코멘트 같은 게 같이 있어줘야 이제 해양스타님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들이 좀 성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골드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네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지금 상황상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자체를 FOMC 일정 자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어요. 이제 지난달에 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내용 자체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지금까지는 대해서 약간 비슷한 기조가 아마 그죠.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12월 금리 인상할 때 그때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그때가 제가 좀 크겠다. 그때가 이런 좀, 예. 성명서 내용과 발표와 동시에 어떤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이 지지대 자체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좀 많이 기다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가 볼 때 12월 정도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또. 예. 여러분,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 뭐냐면은 종목 자체가요, 시황이 있고 차트만 만족하면요, 수익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지금은요, 수익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달러는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거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주기가 변화할까?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일 같은 경우, 완전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나게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니까 굳이 골드에 조건 안 하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골드 매수 관점 자체는 좀 당분간 더 기다릴 수가 있겠다. 게다가 이번에 만기잖아요. 만기 원래 이제 겹치면요, 웬만하면 잘 안 풀려요. 네, 2, 3주 맞아요. 있어야지 풀리기 때문에 좀 이따가 골드 매수 한번 관점 가지면요, 이거 큰 수익 낼 수 있는 하지만 기회가 요거 오겠다. 잘 기다려야 된다고. 네. 예. 근데 저는 매매가 급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손익비가 구성되는 종목인가 판단했을 때 골드는 아직 아니다. 근데 이게 지지가 넘어가면은 손익비 구성되겠다. 이거 수익 잘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황적으로 그때는 이 지지가 넘어가게 된다면 달러 약세장이 펼쳐질 FOMC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은 골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일 매도 포지션에 굉장히 포커스를 지난 한 주 동안 맞췄고, 이번 주는 좀 다른 내용을 할 텐데 그건 이번 주 핫딜 할 때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유가가 네. 이렇게 밀렸으면은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소비자 물가지수요? 예, 물가지수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이런 얘기가 했죠. 봐라, 물가 안 올랐으니까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갈기 위한 유가의 제가 볼 땐 트럼프의 빅피처라고 보여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가 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유가를 어떻게 나빠요? 유가를 낮춥니다. 낮춘 다음에, 그걸로 쭉 물가지수가 좀 떨어지면, 다시 이제 FOMC가 얘기해가지고, 너네 봐봐. 지금 물가 안 오르고 있잖아. 금리 올리면 안 돼. 그러면서 바뀌면서 약간 달러가 강세간다.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간다. 이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면, 약간 저도 약간 이쪽에 한 표를 꼭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때 한번 골드 한번 주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 시스템스타님. 자, 지난주 해외 투자 한번 할 때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금 골드랑 지금 이번 주에 좀 포커스 드릴 거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파운드 VX. 파운드 빅스. 아, 파운드 빅스. 이건 파운드 빅스면 파운드가 밀려야 수익 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파운드가 변동성이 클 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밀려야지 변동성이 큰 거겠죠? 보통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통화가 일단 보통 인플레이션 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하락세 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반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VX가 보통 이제 추세 기준선으로 볼 때 추세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질 때 빅스 지수가 좀 상승을 보여주는데 최근 장 보시면은 거의 그냥 횡보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사실상 횡보권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저번 주 목요일부터 거의 횡보권으로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빅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파운드 빅스. 네, 파운드 빅스입니다. 와우. 네, 지금 11월 들어서 초공격적으로 상승세로 쫙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11월 18일 기준으로.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브렉시트 협상안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좀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협상안 나오고 나서는 살짝 떨어지는 트는데 아직까지도 좀 고수치를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다가 하락세로 꺾일 때, 보통 S&P나 이런 지수들은 VX가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이 빅스의 성질을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는 뭐 옵션 기준으로 많이 설정을 들어가지만 차트 기준으로 설정을 보여드릴 때는 추세가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원웨이 방향 추세가 계속해서 양방향으로 서로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플레이를 많이 보여줄 때도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증시 기준으로 볼 때랑 좀 이 차트가 상하방으로 다 움직이는 통화나 상품 선물 기준으로 볼 때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장기가 상방향으로 잡혀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행으로 꺾여질 때 빅스가 공격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파운드 빅스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같은 건 약간 좀 변동성이 일단 커지고 거래량이 폭증해주는 타임. 정확히 말하면 저는 거래량이 폭증해주는 타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운드 거래량이 지금 딱 브렉시트를 직전에 두면서 지금 브렉시트 협의안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12월 11일 날 거칩니다. 근데 지금 12월 11일 날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반영되고 있죠. 표결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표결해도 둘 다 해도 다 불만이에요. 무조건. 네네. 지금 양측 다 불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회 안에서도 영국의회가 좀 특이한 게 무효표, 기권표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분들 빠지고 나서 나머지 분들을 좀 설득하려면은 사실 지금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강경파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입장들도 둘 다 상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EU랑 협상을 짜려면요. 지금 강브렉시트로는 절대 EU랑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이 총리도 원래 강브렉시트였다가 점점 약브렉시트로 바꿔서 EU랑 매칭을 했죠. 현실적이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밖에 불가능합니다. 이분 약간 현실적인 분이 됐어요. 네, 사실 옛날에 좀 강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강브렉시트로 하면 애초에 협상이 안 나요. EU랑. EU랑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일단 브렉시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브렉시트 안에서 강이냐 악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강브렉시트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약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브렉시트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수가 없다. 의회에서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던 거는 아니다. 그래서 강브렉시트는 일단 의회에서 부결표를 던져버리고요. 그다음에 그럼 아예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분들 저번에 투표를
아니 반대로 지금 우리 브렉시트 하면 안 된다라고 투표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의회에서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분들 빠지고 이분들 빠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의회에서 지킬 수 있는 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 나면은 내년에 지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12월 11일 날 부결 나고 노딜 브렉시트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파운드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빠르게 파운드 매도 물량들을 확확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대규모 호가 블록창이 아래쪽에서 버티면서 파운드 매도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마다 다시 또 강매도 치고 아래쪽에서는 그냥 블록들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VIX가 공격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이 진짜 나오고 거래량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요. 거래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죠. 일단 파운드를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매수하시던 매도하시던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일확천금의 기회다. 과거 소로스가 매도를 쳤던 것처럼 우리도 벌 수 있다. 파운드를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로 과거에 성공 사례들이 있고 지금처럼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20년에 한 번 터져줄까 말까 한 건수기 때문에 여기서 네임밸류 한 번 얻으면 헤지펀드들은 앞으로 그렇죠. 최소 10에서 15년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든 매도든 강하게 한번 때려 넣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그 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EU 쪽으로 이탈을 해줘야 되는,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EU 쪽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 개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들도 역시나 지금 영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이랑 타 대규모 금융권으로 홍콩 쪽으로 옮겨가줘야 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도 결국에는 파운드 시장에서 물량을 던져놓고선 나가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파운드 VX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좀 포커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2호의 장거다 보니까 이 VX 바로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국내에서 좀 쉽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골드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골드에 대한 전망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1200선 아래 들어가면 이제 1195선부터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플레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ETF 저저번 주에 매수 플레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간단히 저번 주에 청산을 드렸어요. 1230선에서 청산을 드리고 이번 주에 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 뷰에 대해서는 좀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2월 6일자 매번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 전 2주 전 날짜죠. 2주 전부터는 공격적으로 골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률이 베팅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때는 달러와 골드가 딱 밀착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 퍼센트가 골드에 그대로 직격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시점 기준으로 원래는 과거부터 인상될 때마다 골드에 대한 단기적인 매도 베팅, 2주간의 랠리 이렇게 적용들을 해오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연속적으로 파월이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퍼센트가 먼저 이미 3개월 전부터 빵 올라서 베팅을 못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80% 약간 안 되는 수치로 아직까지 금리 인상 퍼센트가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골드를 베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 정리를 드리면은 현재 시점으로 당장 FOMC 위원들 거의 5대5에서 지금 최근에 살짝 6대4 정도 비중으로 조금 더 FOMC에서 인상 쪽으로 표결이 늘긴 했습니다만 12월 6일자 정도는 돼야 이때 기준의 보름간의 집계를 통해서 지금 FOMC 위원들 중에 인상 몇 명, 동결 몇 명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번에는 인상 이렇게 나오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골드에 대한 베팅을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골드 베팅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매도에 대한 랠리 많이 그렇게 폭은 넓지 않은 것 짧기 같아요.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기대를 하는 거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실질 표결상으로 50% 이하로 빠져줄 때 그때부터 골드에 대한 매수 베팅이 공격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죠? 아까 뭐 이제 해왕스타님 말씀하셨던 손익비상으로는 그게 더 좋은 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내심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 확률상으로는 매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매도 구간이 짧은 상태라면은 차라리 아예 금리 인상 당일로 좀 더 밀어가지고 금리 인상 당일에서 플레이 매도해서 딱 쇼커버링 나오면서 매수적으로 플레이 청산해주죠. 그때 매수 추세까지도 같이 추가 유입이 됩니다. 이때 기준으로 매수 플레이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다라는 부분 미리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금리 인상 당일 시점에 제가 톡방에다가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기준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차로 진입하실 수 있는 시점은 내년도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트럼프가 연간 통화 정책 발표하죠. 이때 약달러에 대한 통화 추진하겠다라고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골드에 대해서는 상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추가 기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두 번 포지션 미리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골드하고 파운드 알아봤는데, 파운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바쁘겠습니다. 여기서 좀 명성 한번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면 또 진짜
이 명성으로 한 수십 년 잘 먹고 삽니다. 예.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골드보다 질량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싼 게 두 가지가 더 생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MLCC. MLCC가 골드보다 질량으로 따져봤을 때 더 비싸다고 하고요. 하나 이제 팔라듐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골드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예,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ETF 오일 매수문 기억하시는데, 이게 팔라듐 제가 800틱 전에 매수하라는 거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계시나 봐요. 사실 제일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골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산화가 안 되죠. 예, 과학적으로. 그렇죠. 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쭉 오래 간다는 것 때문에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건 위험하면 안전자산 골드만 갖고 있으면은 장기 대대로 후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다. 예, 이런 관점으로 자꾸 골드들을 많이 매수하시는데, 이게 반대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산화가 안 된다는 거는 이 물질이 안 없어진다는 거야. 소각이 되고 없어져야 계속해서 공급량이 들어와도 이걸 소각시키고 들어와도 소각시키고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데, 골드는 전체 물량이 뭐 어디에 땅에다 묻지 않는 이상, 땅에다 뭐 몰래 후손 대대에 물려주려고 묻지 않는 이상 이 물량들이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소각되는 물량이 없어서 가치가 오히려 소각되는 상품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선 다른 골드 금속 상품들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화성 탐사선 미국에 보내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 골드를 화성으로 보내면 좀 소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런 쓸데없는 얘기 일단 지어치고요. 일단 바로 이번 주, 해외 투자 핫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스타님. 자, 이번 주 해외 선물 핫딜 어떤 걸 가지고 사는지 한번 해양스타님하고 에이지스타님 보겠습니다. 에이지스타님은 파운드, 채권 ETF, 또 채권 ETF를 또 가지고 나오셨고, 해양스타님 오일. 오일 재미 좋았어요. 예, 매도 뷰를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시원스럽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해양스타님. 자, 오일.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제 여기서 아까 예고했던 거 풀어드리나요? 네.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신세계도 나오고 톡스타도 나오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 오늘 관점 자체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젠 반대? 네. 반대,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의견을 미리 꺼내지는 않는데. 근데 혹시 조건에 좀 충족을 한 건가요? 아직 충족은 안 돼요. 충족은 안 충족이 안 돼요. 근데 조건 자체를 제가 부여를 할 거예요, 일단은. 네. 조건 자체를 부여할 텐데. 여러분, 지금 차트 일단은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황이 이게 돼야지 변곡이 오는 겁니다. 변곡이라기보다는 지금 2000틱 떨어진 거에 대한 일부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죠, 반등. 그죠. 그 반등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심해요. 세게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비슷한 전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의 패턴. 자,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일 동안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3일입니다. 네. 정확히 3일이에요. 근데 시황이 지금 뭐가 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근거로 그렇죠. 이것들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중요한 큰 뭔가 이벤트가 있느냐, 이런 거죠. 네,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간 이제 유가 자체는 지지를 넘기 전까지는 매도만 굉장히 포커스를 앞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던 거는, 여태까지 시황 자체가 이란 제재라든가 오펙에서 회의 있었던 얘기, 이제 러시아 불합이었죠. 그런 내용 자체가 지속적인 매도세로 작용을 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강한 지지가 이탈이 되면요,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돼요. 네. 자, 그리고 더 단기 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일봉상이라 조금 보기는 불편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은 몇백 틱이 올라가도 자리를 줘요. 그렇죠. 이 지지 이탈만 된다면. 그렇죠. 지금 딱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이탈 전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근데 시황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감산이 필요한 거예요. 감산 합의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러시아 합의 불발.
그래가지고 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산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G20에서 감산할 얘기가 잘 풀린다면은 이거 이탈됩니다. 그러면서 이탈이라는 게 이제 반등을 그죠. 해서 그 뚫고 올라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반등은요 굉장히 셉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54를 넘어서도 돼요. 54를 넘어서. 네, 정확한 기준 얘기. 54여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하단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400T 저가 대비 400T 올라갔는데요. 하단이에요. 하단이죠. 이 하락폭에 의해서. 그때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탈만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감산에 대한 시황만 있다면은 2, 3일 동안 엄청난 매수세가 터질 뽑을 수 가능성이 있다. 커요. 팍팍팍.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이제 매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이탈 관점 자체랑 G20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만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큰 수익 날 수 있는 장세가 한 번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가능성으로 매매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선물이 매수 매도는요 확률학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가능성이 둘 중에 있어야 하나니까. 돼요. 네.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열려야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겠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당위성을 하나 가지고 저희 정의원 톡스타 방에 포지션 하나 언급드렸어요. 7호 매도. 지지예요. 손절이요? 딱 20팀만 맞습니다. 데일리 매매예요. 그러면은 이 지지가 받는다면 추가 하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요? 지금부터 이제 본절을 걸어야겠죠. 네. 본절 걸어도 돼요. 이 지지 자리는 본적으로 보는 이탈되면은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매도세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차례 매매를 안 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회원들분들이랑 이제 포지션을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 단가 매도가요, 이 자리예요. 여기서 매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 내오고 나서 좀 기다렸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근거만 가지고 어떤 기준만 한다면 손익비 구성이 되는 자리만 있다면은 포지션이요 적당하게 잡아도요 그 진입에 대한 자리만 잘 잡으면은 수익이요 계속적으로 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데 저는요 54에 대한 기준을요 60분봉에서 최하단에 있는 강한 지지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가 넘는 상황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초강세가 며칠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그래서 부분이에요. 단기간에 고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나올 그죠. 수 있다. 지금 이 선 하나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2주 동안 이어지었던 선이에요. 네. 이게 밀린다는 거는 그만한 반등을 심하게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이런 거죠. 심화시키는 이제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죠. 그죠. 산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외국인 차트도 여러분들 이제 정회원분들하고 같이 봐요. 외국인 차트 뭐 복잡할 것 같죠. 외국인들이 어떤 차트를 보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한 지지에 대한 선 하나 보고 시황만 봐요. 그게 사실 정석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기금에 다닐 때 외국 트레이더도 많이 봤거든요. 네. 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겁나 붙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복잡하게 차트에 안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라인만 꽂고 매매해요. 가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봐요. 메이저, 메이저 포지션 이러는데 여러분들 메이저 포지션은요 시황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반등이 올 수 있고 이 강한 지지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사에 대한 지지에 대한 강한 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냐? 감산이 있다는 거죠. 감산 내용이 좀 세게 나오면 네. 오사를 뚫고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근데 다소 걱정되는 건 이거죠. 저가 대비해 갖고 여기가 만약에 저가라고 가정했을 때 400T가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2, 3주 동안 그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매도도 못 뛰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왜냐면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7호대에서 50까지 갈 줄 알았어요. 시황이 이게 탄력적으로 이어지니까 50까지 간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이 2000 몇백 틱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이 400틱은요 별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 그쵸? 예. 오히려 시작점에 불과해요. 시작점에 반등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놓친다면 아쉽겠죠.
감산이 있고 나서 이 이탈만 있다면은 5사 매수 이탈 이후에 매수 관점을 가진다면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관점은 가지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어려울 게 뭐냐면은 감산 얘기가 이제 무르익어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당분간요. 자. 회의 전까지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실무도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예, 이제 29일 내일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인데 만남이죠. 그럼 30일부터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상황 자체가 이틀 동안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도 못 가준 채. 어제 전일 갑작스럽게 하락폭이 이어진 다음에 그대로 복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산을 기다리겠다. 내용 자체 기다리겠다는 그 뉘앙스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큰 수익을 거두실 분들은 매매 자체를 안 하시고 5사 돌파되면 나는 매수 관점 한번 크게 볼란다. 이 관점만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급할 게 없거든요. 감산 내용 나왔네? 하겠다네? 5사 돌파됐네? 매수.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근데 이걸 못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이 관점보다는 차라리 매매 자체가 빈번하고 어려우면은 이거 이탈되고 매수 관점 한번 가지겠다. 이 생각 가지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다만 요 조건 자체 딱 두 개입니다. 감산 진행되고 5사 이탈되고 굉장히 단순하죠. 이 두 개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일 중요한 시장 한번 또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에이지스 댐스타님, 자, 네. 파운드하고 채권 ETF 네. 방향이 어떤 건가요? 둘 다 숏으로 봅니다. 둘 다 숏입니까? 네. 역시 파생의 로망은 숏이죠. 네. 네, 숏으로 어떤 시장인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파운드에도 역시나 좀 조건이 걸리는데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12월 11일 날 지금 부결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 부분만 좀 기다리고 있죠. 사실 여기서 부결만 나오면은 숏 때리는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려고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부결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부결하고 그냥 2위에 남아있고 조용히 네. 국민투표 이상하게 그냥 없던 걸로 약간 이 시나리오 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거를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숏이 지금 저점이 더 돌파됐어야 정상인데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관망세가 좀 강합니다. 좀 일부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고 사실 과거에 파운드 폭락하기 전에 영국은행에서 매수했던 것처럼 뭐 매수를 국가적 단위로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네, 국가적 단위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과거에 소로스가 매도 칠 때 계속해서 영국은행이 매수를 쩍쩍쩍 치다가 그냥 더 손실 나가지고 결국 대패했죠. 네, 대패를 한 적이 있죠. 네. 뭐 그런 케이스처럼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통화를 좀 계속해서 컨트롤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이랑 좀 달라요. 미국은 그냥 자유시장에 냅두자 대신에 정책상으로 정부상으로는 방향성은 말해주자 이런 타입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가적 단합으로 본인들의 통화를 지키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일단 뭐 영국이 직접 나섰든 혹시 아니라도 뭐 다른 대형 기관들이 나섰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2750 부근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포인트만 붕괴돼서 하락으로 떨어져 주고 그리고 부결 가능성에 대한 포지션들이 언론에서 계속돼서 부각이 될 겁니다. 네. 지금 12월 초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점점 더 부각이 될 거고요. 이때 시점에서 헤지펀드들이 전부 다 숏 매도 포지션으로 방향성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VIX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숏 치면은 뭐 큰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매도 물량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50 라인만 확실하게 이탈을 대준다면은 숏 관점으로 추가적인 공간이 신저가로 열리는 만큼 이때 기준으로 ETF 장기적인 매도를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지금 12월 11일이 가까워오면서 의석수 지금 찬성 표결의 의석수 그다음에 반대의 예상비 의석수 나오겠죠. 예상비 나오겠죠. 이때 기준으로 50%가 넘는다. 생각보다 찬성수가 높을 것 같다. 이러면 빠르게 포지션 청산 물량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일 나오고 나서 결과치 보고 나서 그때 바로 숏장으로 다시 부결됐다. 이러면 바로 숏장으로 들어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관점은 최근에 상방으로 올라와줘서 첫 번째 1차 터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 터치해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 밀리고 있는데 저번에 지금 119포인트 05.95 여기서 매도를 쳤었죠.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올라와가지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이 만약에 안 일어난다는 걸 기대하고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안 일어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120포인트 20.0에서 ETF 추가적인 매도세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매도니까요. ETF 매도면은 자 채권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ETF 매도면은 결국은 금리가
금리가 지금 동결로 돼줘야 동결로 돼줘야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이 공격적으로 유도한 상태 좀 보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요 하나 이때 동결이 돼줘야 채권 가치가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니까 매도가 유효해지는 그렇죠. 겁니다. 선물장에서 무작정 매도를 치시면 안 돼요. 이때 밀려줘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 매도가 가능하다는 고가에서 매도를 때린다는 거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채권하고 파운드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뭐 그럼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핫딜에서 이렇게 지난주 매매 뭐 이렇게 또 좋은 그 매매 픽이 있을까요? 베스트 픽 한번 일단 어제장에 제가 포인트를 52.29 포인트에서 하나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분할 진입으로 52.21 포지션에서 진입이 되셨는데, 여기서 어제 지금 새벽장에 빅쇼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빅쇼트로 한번 쫙 끌고 내려가셨었죠. 21포인트 진입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50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50 라인은 시황상으로 오일 생산 단가, 셰일에서 생산 단가의 마지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한번 폭등 전에 50 단가에서는 계속해서 블로킹을 친 바 있습니다. 이 단가를 넘어서면은 공격적으로 셰일 물량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근데 지금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셰일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오펙에서 감산을 안 하더라도 셰일 물량들이 천연가스 하락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생산 물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50포인트 기준으로 재반등이 가능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0에 대한 베팅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도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함부로 지금 50 이하로는 보시지 마셔라. 이라는 관점 제시를 해드리고, 뭐 ETF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제시를 드렸지만 50포인트 이하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 가능하시다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 계속 드리는 대로 손익비 맞춰서 계속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베스트픽이라고 해서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베스트픽 영상이 화면이 좀 준비가 안 되는데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 톡방에 오시면 베스트픽 있으니까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로 민재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태프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별톡방에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하고 해왕스타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칭찬글이 자자한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거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수고해주신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보내드렸으니까요. 저희 이제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5분 추첨해봤어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8835님, 그리고 6186님과 0009님, 그리고 6506님, 그리고 0017님까지 5분 오늘 당첨되셨고요. 저희 속사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언제 드릴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2부도 여기서 마치지만 오늘 1부에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2부에서 궁금증이 남아 계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신 다음에 방송이 끝나더라도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그럼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